제가 그날 아들 성필이네 집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필이는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둘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빠서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드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밑반찬도 없어요. 제가 내일 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장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산 듯한 채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필이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대답을 끝낸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홈쇼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분을 기다려 면이 불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요즘 들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려 젓가락을 들었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따 전화할게.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시어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라면을 두어 젓가락 먹으니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옮을 수 있으니 안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김치를 담가주겠다고 하니 어머님, 저희 신혼이니까 저희끼리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도 않는 라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니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첫 마디부터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너 보러 왔지?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씻고 나와요. 저녁 차려줄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기팩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게요. 야근하느라 힘들었죠? 성필이는 씻고 나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또 짜증내서 스트레스 받았어. 많이 힘들었겠다. 여기 맥주도 있어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아유, 맛있다. 우리 마누라가 고기 굽기는 진짜 잘해. 더 구워줄까요? 저는 식탁 위에 차가워진 컵라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도 드실래요? 며느리의 말에 성필이가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방금 라면 드셨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성필이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저녁의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흩날리는 눈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필이와 며느리의 태도를 눈감아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제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한 가르침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랍장에서 30년 동안 모아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필이가 이 통장을 얼마나 노렸던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투자할 곳이 있는데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라며 수차례 말을 꺼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지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어제 오빠네 집에 다녀왔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컵라면 주고 자기들은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요? 성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컵라면 먹는 동안 고기 구워 먹더라.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성미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성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으시면 안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재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이야. 투자한다고, 사업한다고. 저는 서랍장으로 걸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빠가 요구한 게 이거였죠? 응.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재산 얘기를 꺼냈어. 투자한다면서요? 처음엔 투자 얘기였다가 나중엔 분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가 엄마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도 충분히 참으셨잖아요. 성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똑같이 갚아주셔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복수의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와 함께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성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성필이가 저를 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을 대할 차례입니다. 제가 성필이네 가족을 초대한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성필이가 며느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성미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성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저는 성미 앞으로 차량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필이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성미차가 낡아서 새 차를 하나 사줬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성미 언니한테 차를요? 응, 벤츠 E클래스.
우리 성미가 마음에 들어 했거든. 성미는 환하게 웃으며 차량 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차 바꿀 때가 됐잖아요. 저는 모른 척 찻잔을 들었습니다. 성미야, 차 구경 한번 가볼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성필이와 며느리도 뒤따라왔습니다. 반짝이는 새 차가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축하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성미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필이는 차 주위를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글쎄다. 8천 조금 넘었나?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드신 컵라면 값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성필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성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너네 집에서 먹은 컵라면 값이야. 네? 난 너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컵라면을 먹었잖니? 성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 며느리가 나한테 컵라면을 주더라.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이런 비싼 차를요.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 딸은 엄마한테 컵라면을 안 주니까. 성미는 조용히 제 팔짱을 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런 식으로 보복하시는 거예요? 성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복이라니. 난 그저 우리 딸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어머니! 성필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니? 이 동생 선물 받는데 저희도 차 바꾸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랬니? 만 컵라면 먹느라 못 들었나 보구나. 성필이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셨죠? 저희도 힘들게 사는 거. 그래도 고기는 먹을 만큼 벌고 있더구나. 성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성필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성필이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문자도 수시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손에는 큰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지난번 컵라면을 주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숟가락 놓을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렇게 드세요. 제가 한 입 떠드릴게요. 전 며느리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을 수 있어.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성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약봉지를 들고 온 성필이의 얼굴에는 굽실거리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마치 자신이 효자인 양 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번갈아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반찬을 들고 왔고
성필이는 약과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홍삼이에요. 꼭 드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게 컵라면을 주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성미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세언니 매일 온다면서요? 그래.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됐더라. 성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미야, 이리 와봐. 네, 엄마. 이거 한번 보겠니? 서류를 본 성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3억 증여 계약서야. 엄마, 너한테 미리 물려주는 거야. 성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받아. 성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어서. 다음 날 성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효도 관광 모시고 가려고요. 그때 마침 성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성미야, 너도 왔구나. 성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필이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게 뭔데? 증여 계약서야. 성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증여? 엄마가 나한테 3억을 주셨어. 성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네 동생한테 3억 정도는 줘야지.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필이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30분 후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성미가 결혼도 해야 하고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컵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매일 찾아와서 단찬하고 약하고 가져다 준 것도 다 계산이니? 성필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나 좀 쉬고 싶어. 그날 이후 성필이네 부부의 문자와 전화가 더욱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를 둘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성필이네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성필이가 며느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보렴. 식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상급 한우 등심이 그릇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전복과 새우도 즐비했습니다. 성미는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렴. 성필이 부부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상을 차렸어. 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필이 부부 앞에 컵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대로 해주는 거야. 저는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 성미는 젓가락을 들어 등심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고기 정말 맛있네요. 그래? 우리 딸 많이 먹어. 전복을 구워 성미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니. 너희가 해준 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언제요?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했잖아. 성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희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됐니? 성미가 전복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컵라면 식기 전에 드세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이런 모욕 못 참아요. 성필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빌어서 될 일이 아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어떤 사이인지 확실해졌네요. 성필이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식이 저희 둘뿐이잖아요. 아니, 난 성미 하나로 충분해. 며느리가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정말 안 올게요. 그래, 다시 오지 마라. 성필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뭘 후회하니? 너희가 후회할 일이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원하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지켜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식탁 위에는 2개의 컵라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성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 고기 더 구워줄까? 네, 엄마, 전복도 더 주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로써 확실히 선을 그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이야기가 온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어. 우리 조카 며느리가 그랬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줘? 친정 동생도 분개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사촌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고모, 저희가 가서 혼내줄까요? 제 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처가 쪽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며느리의 언니도 동생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이 미쳤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도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참 현명하시더라. 그렇지. 나였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필이네는 점점 모임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더 이상 성필이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해. 보기 싫어.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명절이 다가오자 친척들은 성필이네를 제외하고 모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편하게 쉬어. 우리가 있잖아.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고 자기들은 고기를 먹었다며? 너무 비상식적이야. 난 앞으로 그 애랑 안 놀아. 성필이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랑은 일하기 싫어. 자식이 그래도 되는 거야? 성필이네는 이제 친척 모임은 물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빠네 요새 많이 힘들대요. 성미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이웃집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미조 씨 참 현명하게 잘 하셨어요. 그저 그들이 한 대로 갚아준 것뿐인데요. 그게 참 통쾌하더라고요. 이제 성필이네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외로움을 느낄 차례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지켜보자꾸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보내실 거예요? 성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히 해둬야지. 저는 모든 재산을 성미 앞으로 증여했다는 내용 증명을 성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희가 원하던 거잖니. 재산 분배. 이건 분배가 아니라 몰아주기잖아요. 성필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더니 전화기 너머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소송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는 없어요. 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재산 얘기하는 거잖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컵라면보다는 낫지 않니? 성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후련해.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유럽 여행요. 제가 모아둔 돈도 있는데. 저는 성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저는 성미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웃어보세요. 이렇게? 네, 예쁘세요. 성미는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함께하는 파리.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면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로맨틱한 베니스 여행.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도 사진을 남겼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여행 사진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어머님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성미야, 엄마 잘 모시고 다녀. 친척들과 지인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필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성필 씨는 댓글 달 자격도 없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컵라면 준 사람이 성필이의 댓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성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죠? 그래.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성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봐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웠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혼하려고요.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필 씨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저보고 속을 썩인다고. 그래서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혼 서류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 둘 다 마음껏 살아. 어머님, 이제 돌아가 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라.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언니 다녀갔다면서요? 응, 이혼한대. 정말요? 서류까지 가져왔더라. 성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새언니한테 되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매일 싸운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정리되는 거지. 다음 날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너희가 선택한 거잖니?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컵라면은 누가 먼저 줬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미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빠 이혼했대요. 그래? 재판 없이 합의 이혼으로 끝났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쩌실 거예요? 그냥 두면 되지. 오빠가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뭘. 그날 밤 예상대로 성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도 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필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저 이혼했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미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것입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이혼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성필이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새 무릎 꿇고 있었는지 성필이의 바지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의 진심은 외면했습니다. 성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제 말에 성필이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릴 적 무릎 다쳐서 울던 성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성민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오빠 또 엄마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오빠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아직 믿을 수 없지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한 달 후 저는 성필이에게 작은 분식집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게에 들를 때면 직접 라면을 끓여 대접했는데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정성껏 끓인 라면입니다. 예전처럼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컵라면이 아닌 정성스럽게 끓인 라면을 대접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은 제 선택을 보고 현명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아들한테 벌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참 대단하시네요.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와 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성필이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네.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이야. 이제 성필이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그는 매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제게 효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전 며느리가 성필이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많이 반성했어요. 라면서 찾아왔다고 성필이가 제게 말해주었는데 그날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하고는 다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성필이는 전 며느리의 재결합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의 단단해진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얼마나 헛되이 여겼는지. 성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제게 안부 전화를 했고 저녁에는 직접 끓인 특별한 라면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성미도 이제는 오빠의 변화를 인정하며 엄마, 오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화목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성필이와 성미가 함께 저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다녔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성미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예비 사위는 제게 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미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님도 이제 제 친어머님이에요. 라며 살갑게 대하는 예비 사위를 보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필이는 여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더 늦게까지 일하며 결혼 비용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동생 결혼식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동안 못난 오빠였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성필이가 말할 때마다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성미를 보며 저는 두 자녀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성필이는 축가를 부르며 여동생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하객들은 이런 성필이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식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하객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성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미경이었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며 첫 인사를 온 미경이는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필 씨 분식집에 자주 갔었는데 늘 어머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경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필이는 미경이를 만나면서 더욱 성실해졌고 가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미경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다가 저는 재혼을 허락했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며느리는 정말 다 달랐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절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모시고 온천 다녀오고 싶어요. 새 며느리의 정성어린 마음이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미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성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비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며느리는 임신한 성미를 위해 매일 저녁 영양식을 만들어 보내주었고 성필이는 퇴근 후에 동생 집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별이 예쁘죠? 첫 손녀 별이를 안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성민의 가족과 성필이네가 모두 모였고 손녀 별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며느리는 별이를 무척 예뻐했고 성필이는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창가에 앉아 지나온 날들을 떠올립니다. 쓰디쓴 컵라면 맛이 제게 준 교훈이 이제는 달콤한 사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단해진 제 마음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처럼 푸르고 그 아래 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따사롭게 퍼져나갑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쓴맛이 단맛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어 돌아오나 봅니다. 이제 제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컵라면이 놓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포근한 식사가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봄바람 같은 손녀의 웃음소리, 햇살 같은 자식들의 효심, 꽃향기 같은 며느리의 마음이 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사랑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 남은 생을 이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제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이민자라고 합니다. 외동아들 민석이는 40살이 됐네요. 제 이야기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추석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 엄마. 그게 민석이의 목소리가 어쩐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이번 추석에 저희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 무슨 소리니 그게? 저희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휴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추석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게다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민석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민석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이 되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민석이가 이번 추석에 집에 안 온대. 해외여행 간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다더라. 남편의 반응이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랐죠. 당신은 괜찮아? 우리 아들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지, 왜 하필 명절에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그날 오후 저는 평소에 자주 만나는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죠.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민석이가 이번 추석에 집에 안 온대. 친구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아, 그래. 요즘 명절 연휴에 다들 해외 가잖아. 우리 애들도 작년에 그랬어.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하더라고.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친구들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너 마음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자기 삶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가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 민석이와 며느리도 저렇게 행복하면 좋겠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마침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 과도한 음식 준비, 가족 간의 갈등,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둘 나열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명절을 기다리며 설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친구들 만나고 TV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변화는 때론 두렵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년 같았으면 이맘때쯤 김치도 담그고 제사 음식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텅 빈 집안을 보니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 명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부부들의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과 과도한 음식 준비,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명절만 되면 어느 집을 먼저 가야 할지,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돼요. 양가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에서 겨우 받은 휴가인데 그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민석이와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어요. 명절 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꼭 명절 당일에 만나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가족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때 문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난 괜찮아. 너희 여행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쉬면서 재충전하고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그래, 잘했어. 엄마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고집부렸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 같아 기분이 좋았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나가서 식사하는 게 어때?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내 동의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식당에 가니 우리처럼 나온 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 그러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식사를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 지금의 민석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것 같아. 민석이네 가족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어. 그래. 나도 동감이야. 우리 세대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아 보이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즐거운 여행 되고 있니?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 시간 될 때 편하게 놀러와.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통화를 하자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화면 속 민석이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 너희 좋아 보인다.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이번 여행으로 저희 둘 다 많이 재충전됐어요. 민석이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 여행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행복해 보이니 엄마도 기쁘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명절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고집 부렸지.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도 이제 많이 배웠어. 꼭 명절날 만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그 말을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석이와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편한 때 와.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영상 통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참 좋아 보이더라.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맞아.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자주 연락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죠. 무엇보다 그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 나야 뭐 늘 그렇지. 근데 넌 왠지 달라 보여. 그래,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선택에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와, 대단하다. 나는 아직도 그게 힘들더라. 나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 글쎄,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어요. 맞아.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어. 그날 이후로 우리 모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 놀러 오지 않을래? 엄마 갑자기요? 응, 별일 없어. 그냥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알겠어요, 엄마. 집사람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세상이 변하니 우리도 변해야겠지. 맞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뭔데?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문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어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계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남편의 표정이 어쩐지 비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구정 연휴에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응? 여행?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거든요. 그래.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집을 비우는 것도 걱정되고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글쎄, 갑자기 여행을 가도 될까? 왜 안 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여행 다녀왔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 우리는 못 가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떨까? 겨울 제주도도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 제주도라. 젊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신혼여행이었죠. 이제와 다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제주도로 가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여보, 우리 겨울 올레길도 걸어볼까? 그래, 듣기로는 겨울 바다 풍경이 아주 멋지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랑 흑돼지 구이도 꼭 먹어봐야 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상에 치여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부부에게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가 될까?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 하얗게 눈 덮인 한라산, 귤밭에 주황빛 풍경.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보, 저기 봐. 겨울 바다가 정말 멋지네. 그러네. 우리 저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까? 남편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우리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올레길을 걸으면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보네. 그러게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됐어. 왜? 그동안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즐길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정말 좋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우리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중에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민석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희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희도 부모님께서 여행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어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일출을 보러 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여보, 우리 인생도 저 일출 같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볼까?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제야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그러게. 우리도 이제 자주 여행 다녀올까? 좋아. 그리고 다음에는 민석이네 가족이랑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부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경험의 소중함까지.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뵀으면 해서요. 그래, 좋지. 언제든 와. 민석이의 제안에 기쁘게 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와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찾아오겠다는 말에 더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주말이 되어 민석이네 가족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귀여운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어요. 어머, 우리 강이 지연이 왔구나. 어여쁘게들 자랐네. 손주들을 안아주며 민석이와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늘 잘 지내지. 너희는 어떻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석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취미 활동 등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죠. 그러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잖아. 와, 제주도 이야기해 주세요. 민석이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음식도 다 맛있더라. 풍경이 정말 끝내줬어. 그 말에 민석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잖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하는 게 어떨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을 고집했던 제가 외식을 제안한 거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음식... 아니야, 오늘은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족 모두가 편하게 식사하는 것도 좋잖아. 그렇게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어대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하게 시간 보내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지네요. 그래, 엄마도 오늘 참 좋더라. 앞으로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이렇게 만나자. 민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참 좋았어. 그러게. 이렇게 편하게 만나니까 더 좋더라고. 우리가 변하니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내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요.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취미? 글쎄, 우리 나이에 무슨 취미를 가져? 나이가 중요한가?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럼 뭘 해볼까? 요리 교실은 어떨까?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다던데.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부엌에 들어와 본 적 없는 남편이 요리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의 부부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 수업에 갔을 때는 어색하고 긴장됐죠. 하지만 우리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다른 부부들을 만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서툴게 양파를 썰고 저는 마늘을 다졌죠. 여보, 조심해. 칼 쓰는 게 위험해 보여. 괜찮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서로를 걱정하며 웃음 짓는 모습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즐거웠어. 우리가 함께 만든 요리라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요리의 날이 됐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민석이네 가족을 초대해 우리가 배운 요리를 대접했어요. 와, 아버지께서 직접 요리하셨다고요? 민석이의 놀란 표정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요즘 요리에 푹 빠지셨어.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부부 요리 교실에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요리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취미를 함께 시도해 봤어요. 등산도 가고 꽃꽂이도 배우고 심지어는 댄스 교실도 다녀봤죠. 때로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만든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이렇게 함께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니까 인생의 2막을 시작한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변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런 변화는 우리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민석이네 가족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가족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동네 친구들도 우리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며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나이 들어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할 거라 생각했던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의 기회가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두렵고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의 여행, 함께하는 취미 생활, 그리고 아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베트남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들 내외는 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장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저는 여행 준비를 하러 가봐야겠어요. 짐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글이 여러분께 전해질 때쯤이면 저는 여행 중이겠네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행복한 가족이 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 큰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